여러분,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돈이 스스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만드는지 그 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이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부자들은요, 우리보다 그냥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식, 그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성실하게 일하면 부자 된다는 말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건 야근 몇 번 더 하고 많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운동장에서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비밀스러운 게임의 규칙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요? 첫 번째 게임입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참여하는 게임이죠. 내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게임. 이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이게 유일한 게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예요. 이걸 바로 노동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한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뿐이잖아요? 다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팔아서 돈을 얻는 방식. 그게 바로 노동소득의 본질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핵심이 딱 보이죠? Your time is the product. 당신의 시간이 곧 상품이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로 내 몇 시간을 팔든, 회사에 내 1년을 통째로 팔든, 아니면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단위로 팔든,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부자들이 하는 게임은요, 뭔가를 맞바꾸는 거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기분이죠? 이게 바로 구조소득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내가 시스템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지어 휴가를 가서 쉬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 바로 그걸 만드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자,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네요. 보세요. 노동 게임에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고, 목표는 그걸 월급과 거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조 게임에서는요, 시스템 자체가 자원이에요. 목표는 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런 구조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건물, 이건 임대료라는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구조물이죠. 또 잘 만든 사업체는 어떨까요? 직원과 브랜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익이라는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요. 주식은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성장의 흐름에 올라타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IP라고 하죠. 이건 추가 비용 거의 없이 저작권료를 계속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궁극의 구조물입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설계의 힘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쯤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거면 왜 다들 안 하는 거지? 왜 나만 몰랐지? 맞아요. 여기에는 이 두 게임을 갈라놓는 아주 높고 투명한 세 개의 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벽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는 우리에게 성실한 직원이 되는 법은 가르쳐도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죠. 두 번째는 언어의 벽입니다. 재무, 세금, 법률, 이런 부의 언어를 모르면 이 게임에는 아예 참여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의 벽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실패는 곧 생존의 위협이지만 부자들에게 실패는 더 나은 설계를 위한 귀중한 데이터일 뿐이죠. 자, 그래서 진짜 핵심은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관점, 즉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돈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돈은 설계에 대한 보상이다. 정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말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땀 흘렸냐가 아니라
내가 만든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교하냐에 대한 대가라는 뜻입니다. 노동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의 마인드셋은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파트 사면 오를까? 굉장히 단순하고 딱 그 자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거래 중심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구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도시에서 돈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 와, 질문의 스킬 자체가 다르죠?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길모퉁이가 아니라 지도를 통째로 보는 거죠. 자, 이 다른 생각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금융 현실을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평범한 사람의 돈은요, 직선 회로를 돕니다. 월급이 들어와서 쓰고 일부 저축하고 끝. 다시 다음 월급날을 기다리죠. 하지만 부의 회로는요, 계속 순환하면서 확산됩니다. 돈의 흐름을 만들고 그 돈으로 더 큰 흐름을 만들고 또 그 흐름들을 복리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죠.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것, 그게 진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경로는요, 버는 것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완전히 옮기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라는 게 거창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보세요. 임대료 흐름을 만드는 부동산 설계, 매출 흐름을 만드는 사업 설계, 그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자산인 신뢰의 흐름을 만드는 브랜드 설계, 기회의 흐름을 만드는 네트워크 설계까지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부는 당신이 흘린 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부는 당신이 만든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노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쓰여야 하고 바로 그 구조가 당신의 부를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금융생활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당신은 매일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흐르는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릅니다.